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포스코 DX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주말 동안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확인하기 전까지 사실상 불안한 건 사실이니까. 그쵸? 자, 근데 제 이야기를 믿어달라.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역배열 전환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상승하는 데는 정배열 전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포스코 DX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면서 이야기한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었냐면 악재는 한 가지가 남았다. 그 악재는요, MSCI 편입하는 데 있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정되어 있을 때는 고가 구간에서 나오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즉 매물이 몰려서 나오는 하락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가격을 잘 잡아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잡는지에 따라서 심리를 안정시키고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저가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횡보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왜 중요한지 제가 다른 편입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요. 요 내용입니다. 포스코 DX, 그쵸? 편입 호재 있나 없나? 이벤트 소멸 타이밍 고려. 자, 이벤트가 소멸 타이밍을 고려한다. 자, 여기 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8월에도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엔터가 새롭게 편입됐지만 에코프로는 되려 40% 하락하기도 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중에서 한미반도체만 안 빠지고 가격대를 버티고 있고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유할 수 있다. 보유해야 돈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에코프로, 자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7월 달까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했죠? 150만 원까지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는 그쵸? 2차전지 관련주고요. 2차전지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 쪽으로 양극재 대규모 수주 공시가 터졌죠. 무려 44조가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오늘 내릴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BM은 되려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코프로는 원래 지주회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전구체를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고 있었죠. 원료 확보가 주된 1위였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품고 있던 기업들을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양극재 수주 규모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 가지고 모두 다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에코프로 BM이 혹시라도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 등락폭이 조금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까지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그쵸? 지금은 그 하락 구간이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고가 구간에서 리밸런싱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차익이 나와야 되는 매물 소화는 다 끝났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반대로 자, 한미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 어떻습니까? 8월 달에 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렇죠. 이건 왜 이런 상황이 될까요? 중간중간 횡보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정별로 매물 소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코프로는 자 보세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그래요. 8배 올랐는데 딱 2달 조정 딱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죠. 기술적인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입니까? 반도체 종목이기는 하지만 반도체 초대형주가 아닙니다. 에코프로는 2차전지 내에서 대형주급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죠? 근데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대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는 나빠지는 과정이 길수록 한미반도체의 시세는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 시세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는 피크를 갈 때까지 유지가 된다. 정확히 언제인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의 적자를 보고 있는 이 시점이 한미반도체의 매수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리밸런싱 물량이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유지하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도 오히려 자 보세요. 20% 이상 한 30% 정도의 상승 구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실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에코프로 측에서 그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수주를 했다는 건 공장을 더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에코프로뿐일까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급기야는 두산 로보틱스 측으로 현대차 측에서도 딜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딜에 성공을 했고요. 현대차 싱가포르 공장에 전기차 생산하는 싱가포르 공장에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들어갑니다. 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MSCI에서 들어오는 그 패시브 자금 있죠? 그쵸? 리밸런싱 하면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는요,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지내고 있다. 여기서 뭐 완전히 작살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 DX를 보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가격을 토대로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보유 전략을 만드는 게 핵심 사항이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매도해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인데, 매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의 성공을 가지고, 그쵸? 이 수익을 담보로 내가 3개월 동안 이어지는 대시세 구간을 가지고 가자. 포스코 DX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비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생산 공정에 대한 거 안 늘릴 건가요? 양극재 생산 공장에 대한 거 안 늘릴 건가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상증자가 나오는 목적 자체가 증설에 대한 유상증자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3자 배정으로 나오면 에코프로 BM 주주들은 나이스한 거고, 주주 배정으로 나오더라도 그거는 받아야 되는 유상증자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쵸? 자동화 공정이 안 들어가겠냐고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은 빠졌지만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였다는 거고, 포스코 DX도, 자, 가격대를 한번 보세요. 포스코 DX도 이미 7월 달에 양극재 기업들은 고가 형성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왜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왔을까요? 추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을 내가 어느 정도에 잡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내가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자, 지금 어떻게 매수 전략을 잡아가는지에 따라서 한 가지 내용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 한 가지 내용은요, 공매도를 어떻게 작살이 내는지. 자, 요거 보세요. 얘네들 지금 공매도량을 안 줄이고 있어요. 그쵸? 에코프로 BM 오늘도 고가에서 눌렀습니다. 그쵸? 지금 어떤 의도로 이러고 있는지 이해는 하지만 이러다 진짜 파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44조 수주로 인해서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상치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이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8만원 고가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혜는, 그쵸?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 그리고 AI 관련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양극재, 전구체, 원자재, 수급, 그쵸? 아래로 내려갈수록 갑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선 전구체가 필요하고,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선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쵸? 가공하는 과정에서 공장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쵸? 근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기업 측에서부터 몰려들 수밖에 없다. 즉, 패시브 자금으로 인한 수급적인 이슈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철저하게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는지에 집중하자.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매도를 작살 내자는 의미로 제가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으로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포스코 DX가 계속해서, 그쵸? 양극재 시세에 이상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모멘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내가 단기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하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그쵸? 이 방에서 이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뭐 여기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고, 당연히 이 종목들은 신고가 종목이겠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 가온칩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와 함께 디자인하우스 업체다. 단기간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눌림목 진행 중. 그리고 자, AD 테크놀로지는 보유하고 있거든요. 같은 관점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가격 기준에서
눌림목 매수를 하겠다. 그렇죠? 반등 시 돌파 관점으로 매수 예정이다. 양측의 관점 자체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에서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에코프로 쪽에 시세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제가 매수하라고 단타 종목이 나가기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은 단타 종목을 안 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 금요일 날 상황을 보면요.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2월 1일이죠. 쭉 보면 자, 12월 1일 8시 54분 D다이나믹스 있고 그리고 8시 55분 갤럭시아 머니트리 있죠. 장 시작 전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 이유는요.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 관점을 철저히 체크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S&T 다이나믹스입니다. 오늘도 1.9% 상승이 나왔고요. 12월 1일 날 시세를 보면 마이너스 0.48%에 시작을 해서 종가 기준에서 7.7%에 끝났다. 하루에 8% 정도의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고요. 1박 2일 기준에서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당연히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종목이 잡주냐? 아니죠. 그쵸? 각자 재무제표를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요 내용 보시면요. 오늘 24%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24%가 올라가니까 금요일 적게 올랐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시가 7.7, 고가 23.49, 종가 16.9%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에 10% 가까운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고 1박 2일 기준에서 3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건 신고가 구간부터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고 신고가 이전까지는 확인 과정으로 돌려야 됩니다. 체크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대기업을 기준해서 돌파 관점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를 체크를 했을 때 1박 2일 동안 3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딱 같이 오셔서 같이 포스코 DX와 함께 공매도를 작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연말을 기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